진격의 거인 초반부 전개에서 만능에 가까운 다채로운 능력을 사용해가며 영리하게 전투를 이끌었던 진정한 강적 여성형 거인. 단신으로 벽의 조사를 나갔던 조사병단을 괴멸시켰고 주연 다수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을 만큼 조사병단이 넘어야만 했던 거대한 벽이었는데요. 과연 여성형 거인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진격의 거인 이야기 여성형 거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소속 말의 제국 작중 계승자 애니 레오나트 크기 14m. 거인 중엔 여성의 신체를 보유한 개체도 분명 존재하지만 작중에서 여성형 거인을 지칭하는 건 아홉거인에 속하는 특정 개체만을 가리킵니다. 여성형 거인은 외관에서 허리, 골반, 유방 등 여성의 신체적 특징 다수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부는 부분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후면 대퇴부를 비롯한 전신의 근육과 힘줄이 드러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땐 큰 이질감이 없으나 입가 양 옆에 절지선 같은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입으로 큰 물체를 물거나 담을 때 입이 귓가까지 쩍 벌어지는 모습은 살짝 그로테스크합니다. 계승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특정 거인들과 달리 여성형 거인의 역대 계승자 외관은 머리 길이나 색 정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니 외의 계승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고 여성형 거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나 했던 점이지만 명칭이 여성 거인이 아닌 여성형 거인인 만큼 외관적으로 여성의 신체 특징을 보유했을 뿐 남성도 여성형 거인을 계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 인터뷰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형 거인을 계승하게 되면 계승자의 본래 성별과 관계없이 거인화를 하게 되면 여성의 체형이 된다고 합니다. 여성형 거인은 유미르의 사후 9거인으로 나뉜 개체 중 하나입니다. 과거엔 에르디아 제국 소속이었지만 거인대전 이후 칼프리츠가 파라디 섬으로 이주하면서 여성형 거인을 포함한 9거인 다수는 자연스럽게 에르디아를 흡수한 말의 소유가 되어 주변국 탄압을 위한 말의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작중 시점에서는 애니 레오나트가 계승했고 파라디 섬에 시조 타란을 위한 스파이로 잠입해 훈련병단을 거쳐 헌병단에 속하게 됩니다. 이후 조사병단의 제57차 벽의 조사에서 시조 거인의 계승자 앨런을 납치하고자 여성형 거인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성형 거인은 순식간에 병사들을 쓰러뜨리며 앨런이 있는 장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숲에서 조사병단의 구속 병기에 붙잡혔는데 포효를 통해 근방의 무지성 거인들을 유인하더니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뜯어먹게 해 증거를 없애고 입체 기동장치를 이용해 본체만 탈출합니다. 탈출하고 그대로 조용히 물러나나 싶더니 리바이반을 발견하고 기습하면서 다시 거인화합니다. 여성형 거인은 단숨에 리바이반을 휘저은 뒤 격투술로 앨런을 제압하고 입에 머금은 채 도주합니다. 하지만 리바이와 미카사의 추격을 뿌리칠 수 없었고 리바이에게 일방적인 난도질을 당한 나머지 결국 앨런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조사병단은 격투술을 비롯한 여성형 거인의 특징이 애니 레오나트와의 유사성을 어렴풋이 느꼈고 추가적인 물증과 아르민의 함정으로 정체를 확신합니다. 애니는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해 일부러 지하로 유도하고 있음을 간파했고 반지 속에 숨겨둔 칼날로 손가락을 찔러 거인화합니다. 하지만 미카사와 앨런의 분전으로 탈출에 실패하게 되자 애니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신을 결정화해 자신을 수정 속에 가두는 방법으로 그 어떤 신문이나 추궁을 불가능하게 한 뒤 수정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이후 혹시나 애니의 수정화가 풀려도 다시 제압할 수 있게끔 지하에 봉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4년이나 수정 안에 있었지만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이 밝혀졌고 무엇보다 아르민이 꾸준히 찾아와 말을 걸어준 덕에 세상의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지크와 접촉한 앨런이 시조의 힘으로 모든 경지라를 해제하자 자연스럽게 애니도 수정구에서 풀려납니다. 히치와 함께 탈출에 이동하던 중 연합 세력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아르민, 코니, 가비, 팔코와 조우했고 결국 앨런을 막는 방향성에 동참합니다. 온건파 조사병단과 마레이 잔당은 아즈마비토 가문의 비행정을 확보하려 했으나
프록이 이끄는 예거파가 항구를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르민의 작전이 실패하면서 전투가 불가피해졌는데 미카사와 한지, 마가트가 기술자들을 피신시키는 동안 애니와 라이너가 거인화로 대항합니다. 하지만 거인에게 유효한 타격수단인 뇌창과 비행정과 기술자를 지켜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마구 날뛰던 4년 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 코니의 분전으로 시간을 벌었고 턱과 차력거인, 팔코와 피크의 합류로 위기를 넘깁니다. 그 무렵 키스 샤디스가 과감한 결단으로 예거파의 지원군을 막아낸 덕에 무사히 배로 탈출합니다. 이후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자 비행 능력을 발현한 팔코의 이송으로 전장에 참가해 미카사, 코니와 함께 아르민 구출을 맡습니다. 선대 9거인을 상대로 분전했지만 엄청난 수의 거인들에게 서서히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르톨트 후보의 초대형 거인, 그리고 앨런 크루거와 그리샤 예거의 진격의 거인, 톰 쿠사바의 짐승 거인이 등장하더니 이들이 애니 일행을 도와주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후 아르민의 대폭발을 지켜보던 중 대지의 악마가 주변에 척수의 가스를 방출하자 근처 에르디아인들이 모두 무지성 거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애니는 9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가 무지성 거인이 되는 장면을 목격해 패닉에 빠졌음에도 대지의 악마가 앨런에게 붙는 걸 저지하고자 처절하게 늘어졌습니다. 끝내 리바이와 미카사가 무사히 앨런을 저지하자 거인으로 변했던 모두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고 모든 거인의 힘이 사라지게 되면서 애니의 여성형 거인도 함께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성형 거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재다능함과 범용성입니다. 근접전은 아커만 일족을 제외하면 적수가 없는 애니 본인의 격투술 실력 지분이 크지만 그 외에 기동력, 지구력, 재생력, 경지라 등 모든 면에서 중간 이상 가는 개체는 여성형이 유일해 다양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여성형 거인만의 강점입니다. 또한 여성형만의 고유 능력인지는 불명이나 비명을 통해 인근의 무지성 거인들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시조 거인이나 지크의 짐승 거인처럼 무지성 거인들을 완전히 지배하에 둘 순 없지만 자신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무지성 거인을 순식간에 직결시킬 수 있습니다. 작중에선 이 능력으로 본체만 탈출해 피신했으며 상황에 따라 일부러 난전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 거인 능력의 높은 이식률입니다. 보통은 타 거인의 척수액을 마셔야만 해당 거인의 능력 일부를 이식받을 수 있는데 여성형 거인은 타 거인의 척수액이 아닌 신체 일부를 섭취해도 능력을 이식받을 수 있으며 그 이식률마저 더 높다고 합니다. 등장 초기에 집중 경지라뿐 아니라 수정체 경지라 능력까지 선보이면서 갑옷과 전태의 거인으로부터 이식받았음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동력이나 거인화의 적은 체력 소모, 거인 유인 능력 등이 여성형의 고유 능력인지 혹은 이식받은 능력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식의 개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아군으로 둔 9거인이 많을수록 다양한 능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전형적인 왕기형 거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형의 다재다능함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높은 기동력과 지구력의 경지라도 가능하며 특정 부위의 회복력을 집중시키는 것도 가능할 만큼 재생력도 준수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특정 능력 하나가 타 거인 대비 특출나게 뛰어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약이 생길 만큼의 치명적인 단점은 없지만 괄목할 만한 장점 역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거인의 능력을 이식받게 되면 이식 대상 능력의 열합한 형태로 발현하는지 실제로 여성형 거인의 집중 경지라 강도는 갑옷이나 턱 거인에겐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수의 능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는 포텐셜은 확실하나 반대로 아무 능력을 이식받지 못했다면 차별화가 불가능한 낮은 체급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앨런이 조사병단에 들어간 이후 첫 원정에서 맞닥뜨린 특수 개체였던 여성형 거인. 정교하면서도 파괴적인 격투술 외에도 당시의 앨런에겐 없던 각종 특수 능력을 통해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전신을 결정화한 뒤론 한동안 활동하지 않아 애니의 인기에 비해 비중이 항상 아쉬웠는데요. 그나마 최종장에선 다시 활약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